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입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있었죠. 이 권 의원께서도 그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하셨는데 뭐 아쉽게 지금 탈락하시긴 했습니다만 어제 예비 경선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것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 후보에서 이제 두 분이 더 들어가셨죠. 이재명 의원에 더해서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나머지 후보들도 꽤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젊게는 이동학 후보도 있었고, 네. 김민석 후보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강병원 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두 명의 이제 컷오프를 통과한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세력들이 합친다고 하면 어쩌면 이재명 의원과 겨뤄볼 수 있겠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이재명 의원이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 네. 누가 될지 모르는 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고위원 컷오프안에 들어갔다면 네. 또 이제 다채로운 어떤 최고위원 관련한 경쟁이 있었을 텐데 그러진 못했고 그래도 이제 당내 인지도나 지지가 높은 분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좀 통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고요. 그렇죠. 예, 비명의 활약이 생각보다 컸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셨다는 네, 네. 말씀이시군요. 네, 뭐 다른 당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원내 일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서 민주당 세대 교체나 세력 교체가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다른 당의 얘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이재명 의원께서 뭐 지난 2번의 선거에서 패배하셨음에도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가 아직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대 교체나 이런 세력 교체 이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세대 교체나 세력 교체는 힘들 것 같다. 예,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한 당대표라고 언급한 그 윤 대통령의 문자 유출 직후에 여당을 지지하던 그 2030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 대표 측과 윤핵 간의 갈등도 다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사태 우리 두 청년 정치인분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핵심이라고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대선과 지선 2번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기존에 지지하지 않으셨던 계층에서 저희 지지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존에 보여왔던 어떤 모습보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하고 지지한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런 지금 당내 갈등, 결국 어떤 당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쟁점화되고 있는 이런 당내 갈등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어떤 선거 때만 어떤 외쳤던 말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신뢰를 잃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선 기간 때, 지선 기간 때 약속드렸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변화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신뢰감을 다시 되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일단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 모든 것을 동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냥 내부 총질로 폄하되었어요. 저는 비단 이제 2030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이견에 대해서 전혀 수용적이지가 않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자였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게 반전될 거냐, 반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 문자가 공개된 것의 첫 번째 잘못은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이제 공개될 만한 장소였는데 조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다는 있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개된 다음이라고 하면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고 있지 않죠. 권 대표가 사과만 했고 윤 대통령이 뭔가 표현을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되려 그게 더 우스꽝스러운 게 네.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식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네. 인식을 가진 자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으나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다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다 하면 바꾸겠다라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법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되려 그것을 노출시켰던 사람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보면 이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취 음주운전을 했던 분이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전에 이보다 더 좋은 장관 본 적 있냐라고 기자에게 공격적으로 막 말을 했죠. 근데 사실 국민들은 인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인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인해 줄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해명하는 방식이 되려 화를 낸다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되려 마음을 접는 건데 지금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에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서 한동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은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고생했겠다는 위로를 전하면서 권 대행에게 힘을 또 실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를 했고요. 초선들도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신임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이 안 되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지금 현행 체제 유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 네. 저희 측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당의 어떤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당의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한 어떤 그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까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런 행보가 이런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어떤 우리 동지를 괴롭히는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으로까지 나왔다는 것이 물론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표현을 쓰신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또 지금 그런 상황 중에서 아까 이제 권비현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노출한 것은 분명히 권 대행님의 실수지만 이것의 사실 문제의 본질은 권 대행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게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다고 좀 제대로 저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오해를 좀 생각을 풀었으면 하고요.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당대표가 이제 사고 상태라고 저희 당에서 판단을 한 의총까지 나와서 겨우겨우 안정시킨 이 대행 체제를 다시 또 흔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폭이 더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문자 유출 사태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그 지지율을 보니까요, 당 대표 차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3.1%포인트 오르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준석 대표 거취와 행보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문성호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많이 어려운 입장인데 다만 이제 대표께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가 아까 뜻을 가지고 어떤 일정을 이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다만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 당대표 선거에서 계속 높게 나오는 게 과연 대표에게 좋은 일일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대표와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위기감을 느끼고 좀 더 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아젠다를 꺾지 않고 간다면 그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조금 더 갈등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문자로 인해 어떤 권력자에 의해 억압받는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정할 만한 이유가 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당분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핵심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징계되었던 것도 사실은 뭐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징계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수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별 여부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의 핵심은 지지율이 낮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비대위로 전환할 거냐 말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되든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이 당 지도부가 무언가 당을 잘못 이끌어서 이 상황이 됐다면 지도부를 바꾸면 좀 나아질 여지가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나 말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이제 원인이 당 네. 지도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뽑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의 최고위원들이 내려온다 한들 그것이 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갈등은 그냥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이용될 뿐 실제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권성동 대행의 휴대전화 속에서 포착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강기훈이란 인물에도 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대선 직후에 권성동 대표의 그 정무실장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권 대행이 필리핀에 갈 때도 또 동행을 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권 대행은 자신이 추천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문자 사태가 돌고 돌아서 또 청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채용 문제까지 확전이 되는 양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에 참모진이 된다고 하는 건 국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에 도움되는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거라 생각되고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들어가 있었고 극우 유튜버가 그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VIP석에 이제 왔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정 운영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대로 인사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가깝다거나 혹은 아니면 그냥 정권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에게 보온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각되는 것인데, 강기훈이라는 분도 사실은 정계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행정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일전에 주장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관련한 것이 뭐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었다라고 주장하신다거나 아니면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도대체 여기에 왜 들어갔는가라고 의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 나누는 어떤 텔레그램 사이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언변을 봐도 그렇고 지금 네. 그 텔레그램에 나온 이유도 모르겠고 좀 의심이 많이 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선거 기간이나 어떤 정무적인 일을 할 때는 어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 이제 내부에서 능력을 인증받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이전에 어떤 유튜브 등 방송 출연해서 조금 저희 당의 기조와 맞지 않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셨던 분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당 내부에서 이런 것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께서 그럼에도 채용이 될 만한 어떠한 능력을 입증해 보이신 것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책임이 우리 당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뭐 지지율 하락세 때문인지 지금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꺼낸 것이 과연 우리 20대, 30대 남성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다만 말씀드릴 것은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시의 여론조사로는 전 세대에서 찬성이 더 높게 나왔었고 여성들도 네. 40% 이상 찬성을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의 어떤 2030 남성들만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이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아젠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여가부 폐지나 어떤 병사 급여 강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쭉 실행해 나갈 것이라는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되었던 어떤 차별을 해소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역차별을 난다거나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켰던 잘못된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이름만 바뀐 채로 기간만 바뀐 채로 다시 실행이 된다면 결국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여가부라는 기관이 폐지되느냐 아니냐가 아닌 여성가족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사회에 끼쳤던 폐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가부 폐지 신속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기대한 바를 못 이루실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지금 지지율 하락의 본질이 여가부 폐지를 안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지지율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되레 본질은 사적 채용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에 대한 해명이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고 불리는 짤이 막 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데 그런 해명을 안 한 채로 여가부를 폐지한다 한들 그것이 회복될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견 자체를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해하는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전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사회 전체로 보면 되게 논란이 많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여가부 폐지의 주장이 나왔던 배경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떤 경쟁이 치열한 문제가 여성을 지원하는 어떤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이런 주장이 위로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 사회의 어떤 구성 자체가 정말로 여성들이 특별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여성들이 되게 우월적인 위치에 서 있냐라고 질문하면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보더라도 그렇고 임원진에 들어가 있는 비율도 그렇고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비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몰아붙여서 지지를 획득한다?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나 좀 원인으로는 맞지 않다. 여가부 저는 폐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년마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여권의 문자 파동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